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굳건하게 이끌고 있는 두 가지 섹터죠. 바로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오늘 이 섹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디테일하게 봐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경제원탑의 조진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대차가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일단 과거에는 이제 차를 파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 듯 하다가 전기차에서 약간 삐끗하고 요새는 이젠 로봇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은 현대차, 기아차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 항상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이런 어떤 질문에 좀 명확하게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현대차가 지금까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동력을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AI하고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기업으로 지금 재평가 받고 있잖아요. 핵심 배경은 이거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연간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로 매김을 하고 있고,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85조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을 다 합쳤을 때 100조가 넘어가고 있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싶고,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새만금에 10조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네. 20조 투자되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하고 그다음에 로봇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용했었던 게 사실상 북미 시장에서 좀 잘 접목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좀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 죽는 동안에 뭐 기아 쪽에서의 뭐 소렌트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차량을 북미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온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안 되거든요. 뭐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현대라든지 또는 GM 같은 이런 몇몇 기업들이 북미 시장을 좀 잘 장악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의 핵심을 통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올라왔다. 물론 현대자동차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상승 흐름으로 냈었던 리포트는 8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6일인데요. 현재 주가가 한 58만 원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50% 더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현대차 또는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냐? 몰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라고 하는 두 가지 회사에 대한 스토리를 놓고 봤었을 때, 현대차는 이제 로보틱스하고 AI로 가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기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두 기업을 잘 놓고 스토리를 놓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졌잖아요. 거기에 관세라든지 수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접근하지 않을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가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AI와 피지컬 AI와 로봇 쪽에 좀 특화돼서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현재도 괜찮다. 그렇지만 매수의 방법으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사실 현대차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기아도 피지컬 AI, 로봇 당연히 모멘텀이 있지만, 기아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도요타만의 이제 전유물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만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대차 이야기할 때 이 아틀라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제일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 대표님 보시기엔 뭐라 생각하세요? 아틀라스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현대차가 올해부터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2029년에 되면은 15만 대 정도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데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거냐면 공장이 설계됐다가 다른 공장으로 세팅값이 변하게 되면 그 변화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방향을 틀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몸을 전체를 다 틀어야 되지만 네. 아틀라스는 아시겠지만 상체만 맞아요. 180도 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KB증권에서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를 얼마까지 내렸냐면 128조 원으로 기업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128조 원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평가를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라고 하면 2035년 정도가 되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의 한 1000만 대가량, 그러니까 960만 대가량 깔릴 건데 그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6%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걸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128조 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128조 원이 다른 증권사에서 잡을 때는 좀 더 낮은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요. 네. 로봇 기업이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죠. 테슬라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단순 비교입니다. 비교했었을 때는 하나투자증권에서의 기업 가치는 얼마큼 매겼냐? 146조가량 매깁니다. 아틀라스가 세계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실험실에만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휴머노이드가 돼서 세상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생산 물량, 현대의 메타플랜트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에 전량 배치됐기 때문에 완판됐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여전히 어떤 그 개발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가치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 뭐 기술력이라든지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하고 아틀러스는 사실상 처음부터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정밀 기술자형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에 따른 보급형 노동자형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현대차가 산업용을 통해 가지고 공장에 생산에 정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의 염두에 두고 만든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기업을 놓고 어느 쪽이 더 낫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전략적인 차이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사실상 AI 두뇌에다가 이제 출발해서 꿈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반면에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완벽한 신체에다가 지금 지능을 심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몸인데 지능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거의 20년에서 30년 동안 연구해 왔었던 건 로봇이 잘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밀한 움직임이나 동작을 하는 거기에 집중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에 이제 두뇌가 실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몸 좋은 바보에서 몸 좋은 천재로 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선 한편으론 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반기지 못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생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아틀라스 혹은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본인들의 어떤 직업, 그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걸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들을 산업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우선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가 실제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인건비 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삼성증권이 좀 일목요연하게 분석한 리포트가 있는데 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아틀라스를 10만 달러에 구매를 해서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5년 동안 운영을 할 경우에 시간당 운영 비용이 지금 3.4달러 나옵니다. 3.4달러 나오거든요. 이 3.4달러가 지금 현재 현대차 국내 공장의 인건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아틀라스를 10만 달러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3만 달러로, 그러니까 대중화가 됐었을 때 아틀라스를 구입하는 3만 달러로 구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비용이 20분의 1로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이 인간 대비해서 3배가량 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인간은 8시간 일하는데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휴식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쭉 풀가동이죠. 물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필요하죠. 그 시간을 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배에서 2.5배 이상은 인간보다 굉장히 좋은 생산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금 대비해서 ROI, 그러니까 투자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ROI가 2년이라고 하는 나오는 이런 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혁신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생산 능력인데요. 생산 능력이 50%에서 60% 늘 거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2교대 20시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24시간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할 경우에 설비당 생산에 대한 증가가 60% 늘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죠. 지금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가 연간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의 대수가 120만 대거든요. 그런데 60% 는다라고 하면 190만 대가량 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서 뭐 전략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원하는 게 가장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관세 제로로 해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틀라스가 어떻게 보면 관세의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아틀라스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